섞어지지 못할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인 그날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호통이 충청도 보령 바닷가 작은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29 젊은 과부 수님은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사흘 전 갯벌에서 죽어가던 사내 하나를 들쳐 업고 와 살려낸 죄였습니다. 그런데 수님이 살려낸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마을 사람들도 시댁 식구들도 그날까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보령 땅 바닷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갯골이라 했지요. 서해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라 사람들은 굴을 까고 바지락을 캐며 살아갔습니다. 이 갯골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젊은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수님, 나이는 갓 29이었습니다. 수님은 본디 갯골에서 태어나 갯골에서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갯벌을 제 마당처럼 드나들며 굴을 까고 바지락을 캐었지요. 살결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눈매가 깊고 단정한 처녀였습니다. 20살 되던 해 옆마을 어부차씨네 막내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사람 좋고 손이 야무진 신랑이었지요. 갯골 처녀들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수님이 팔자 좋다. 그 집 막내가 효자라잖니. 그래도 시아버지가 좀 사납다더라.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곧 사실이 되었지요. 시아버지 차주팔은 마른 체구의 광대뼈가 도드라진 사내였습니다. 눈빛은 사납고 입가에는 늘 불만이 서려 있었지요. 며느리 박대가 어찌나 심한지 첫날 밤부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사돈집 패백이라고 가져온 것이냐? 정말 인색하구나. 그래도 수님은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신랑 하나만 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시집간 지 6년째 되던 해 신랑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풍랑이었지요. 여보, 살아오시오. 제발.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사흘 밤낮을 갯벌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마르고 또 말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시댁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차주팔은 며느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지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굴을 까고 바지락을 캐서 갖다 바쳐도 돌아오는 건 호통뿐이었습니다. 이년아, 굴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게을러 터져서는. 손이 시누이 차분다는 한술 더 떴습니다. 시집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친정에 죽치고 살면서 올케를 들들 볶았지요. 올케, 그 비녀 어디서 났어? 그거 오라버니가 살아 계실 때 사준 거 아니야. 그런 걸 왜 과부가 차고 다녀? 시아버님이 보시면 또 한 소리 하시겠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비녀를 빼서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 말고 남편이 남긴 게 별로 없었지요. 작은 어선 한 척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그것마저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며느리 말이야. 슬슬 친정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나. 이장 박첨지가 시아버지를 찾아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첨지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마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지요.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은 사내였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일세. 그년이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게 영 보기 싫어. 근데 죽은 아들놈 재산이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다지.
그게 문제야.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내쫓아야 하는데. 문틈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갯골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날 밤 수님은 갯벌 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끼룩끼룩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쪽 날개의 검은 점이 박힌 어린 갈매기 한 마리였습니다. 어릴 적 다친 것을 수님이 살려준 인연으로 갯벌에 가면 늘 따라오는 녀석이었지요. 점박아, 너도 외롭니? 수님은 갈매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점박이는 그녀의 손등을 부리로 톡톡 쪼아댔지요. 마치 위로하듯이. 며칠 후 옥분 할머니가 수님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갯골 토박이 굴다는 할머니로 이른둘이었지요. 백발의 등이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입은 거칠어도 정 많은 어른이었지요. 수님아, 무릎 꿇고 앉거라.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옥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굴 까는 칼을 내려놓고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내 시아버지가 어찌하려는지 다 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 너를 내쫓고 어선이며 집이며 다 차지하려는 거야. 수님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할머니,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가,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어. 너는 평생 굴 까고 바지락 캐며 누구에게 못된 짓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늘이 등을 돌릴 리 없지. 수님은 고개를 들어 옥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지요. 하늘이 등을 돌릴 리가 없다 하셨습니까? 그래. 살다 보면 알게 될 게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운명을 부른다는 것을. 수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을 뿐이지요. 옥분 할머니는 굴 한 광주리를 수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려라. 오늘 잡은 것 중 가장 굵은 것들이다. 한 소리라도 덜 들으렴. 고맙습니다, 할머니. 수님은 광주리를 받아 들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굴 광주리를 보고도 트집을 잡았지요. 인연이 이제는 다른 집 놓친 내 신세까지 지는구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며칠 후 갯골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바람이 거세지더니 비가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기 시작했지요. 수님아, 어선 단속하러 갯가에 나갔다 오너라. 시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폭풍에 어선을 보러 나가라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요. 어선이 휩쓸려가도 손에는 시아버지의 것이지 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폭풍 속으로 내몰고 싶었을 뿐이지요. 아버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인연이 어디서 말대답이냐. 썩 다녀오지 못할까. 수님은 도롱이를 걸치고 갯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요. 빗줄기가 살갗을 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끼룩끼룩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점박이? 수님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쪽 날개의 검은 점이 박힌 갈매기가 빗속을 가르며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지요. 평소답지 않게 울음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왜 그러니, 점박아?
갈매기는 갯벌 저쪽 끝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수님은 갯벌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빗물이 도롱이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갔을까. 갯벌 끄트머리에 검은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님은 다가갔지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다 찢어진 무명 두루마기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수염은 더부룩하고 얼굴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지요. 손과 발이 굳어 있었습니다. 죽었나 싶었지만 가슴에 손을 대보니 미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이러다 진짜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수님은 사내를 흔들어 보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야 하나? 그런데 빗줄기는 점점 더 세지고 있었지요. 늦으면 정말 죽을 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다시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박이가 수님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어서.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사내를 등에 업었지요. 무거웠습니다. 자기 몸의 두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 발 한 발 갯벌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수님이 사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은 한밤중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시댁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죽은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였지요. 평소엔 농기구를 두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요. 수님은 사내를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헌 옷으로 갈아입혔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미음을 쑤어 한 숟갈씩 입에 흘려 넣었지요. 사람만 주세요. 사람만 주세요. 사내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시댁에 가서 일하는 척 하다가 틈만 나면 빠져나와 사내를 돌보았지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큰일이었지요. 나흘째 새벽 사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형형한 눈빛이었지요. 처음 갯벌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갯골 마을입니다. 폭풍에 떠밀려 오신 듯합니다.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기력이 없었지요. 수님은 미음을 한 숟갈 떠 그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사흘을 굶으셨습니다. 사내는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묵묵히 천천히. 다 먹고 나서 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낭자가 나를 구해주신 거요? 갈매기 한 마리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이름은 윤지원이라 하오. 신세를 졌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별 말씀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수님은 사내의 손을 슬쩍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 없는 깨끗한 손이었지요. 농사꾼도 어부도 아닌 손이었습니다. 귀티가 줄줄 흐르는 손이었지요. 그런데 행색은 거지나 진배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몸이 회복되실 때까지 여기 머무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윤지원은 수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지요. 고마움 너머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윤지원은 그 외딴 초가집에서 보름을 머물렀습니다. 수님은 시댁 일을 하면서 틈틈이 그를 보살폈지요. 미음에서 죽으로, 죽에서 밥으로 식사를 바꿔갔습니다. 윤지원의 기력은 빠르게 회복되었지요. 낭자, 이 마을은 어떤 곳이오? 윤지원이 묻자 수님은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갯골의 사정을,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굴 양식과 바지락 캐기를. 윤지원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요. 이장 박첨지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마을에서 큰 소리치는 분이긴 한데 사람들이 좋게는 안 봅니다. 어선 가진 집에서 돈을 뜯어내고 가난한 집은 외면하고. 윤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마을 사또는 누구요? 보령 현감 어른이신데 박첨지 어른과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구휼미를 안 풀어서 사람이 둘이나 굶어 죽었지요. 수님은 자기가 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흠칫 놀랐습니다. 외간 남자한테 마을 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윤지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이었지요. 낭자, 그대는 어찌 이 시댁에 머물러 있소?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소?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수밖에요. 윤지원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상에는 약자를 짓밟는 자들이 너무 많소. 그런데 그대처럼 약자를 구하는 사람도 있소. 있지 않겠소. 수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님 대접의 인사치레로 들렸지요. 보름째 되던 아침 윤지원은 길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다 회복된 것이지요. 수님은 죽은 남편의 도롱이와 집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조심하세요. 낭자, 이 은혜는 반드시 갚으리다. 내 이름을 잊지 마시오. 윤지원이요. 윤지원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님은 갈매기 점박이가 그의 머리 위를 한참 따라가다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 작은 소문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실이래. 내가 두 눈으로 봤다니까. 새벽에 어떤 사내가 수님이네 외딴 집에서 나왔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굴 까는 자리에서,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그러다 시누이 차분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 그 환양년이? 분단은 살집 있는 둥근 얼굴이 시뻘개져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 차주팔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분단이 헐레벌떡 들어와 외쳤습니다. 아버지, 수님이 그 환양년이 외간 남자를 집에 들였답니다. 무엇이라? 차주팔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물을 내던지고 일어섰지요. 확실하더냐? 마을 안악들이 다 봤대요. 새벽에 그 외딴 집에서 사내가 나왔다고요. 차주팔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납고 차가운 미소였지요. 드디어 며느리를 쫓아낼 구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결정적인 구실을요. 잘 됐다. 인연을 마을 한가운데 끌어내야겠다. 차주팔은 분단에게 박첨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을 어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갔지요. 그날 밤 갯골 마을 마당에는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님은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온 매무새도 흐트러진 채였지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빙둘러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썩 꺼지지 못할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인 그날부터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차주팔의 호통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요. 세상에 정말 그랬대. 젊은 과부라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나. 불쌍하다 했더니 다 까닭이 있었어. 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사내가 위험해질 것 같았지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 도망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이라고 한들 마을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겠지요. 박첨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 나온 몸을 흔들며 위험을 잡았지요. 이런 일은 마을의 큰 수치다. 죽은 차가의 막내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들였다니 객골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옥분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수님이 입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저 누가 봤다는 소문뿐인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내쫓는 게 객골의 법도요. 박첨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오. 늙은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니. 객골 토박이 72살이 끼어들 일이 아니면 누가 끼어든단 말이오. 내가 봐온 수님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란 말이오. 옥분 할머니의 호통에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차주팔이 다시 외쳤지요. 증인이 있다. 마을 안악셋이 새벽에 그 사내를 봤다 한다. 그것도 의심이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지요. 옥분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님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가, 이건 부당하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게야. 그러나 마을 어른들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객골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수님은 그날 밤 외딴 초가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까지 엿벌과 죽은 남편이 남긴 비녀 하나가 전부였지요. 어선과 집은 시아버지가 모두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결정이었지요. 인연이 잘못을 했으니 재산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차씨 집안에서 받은 것이니 차씨 집안에 두고 가라.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힘도 의지도 없었지요. 밤이 깊어 갈매기 전박이가 창가에 찾아왔습니다. 수님은 갈매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요. 전박아,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객골을 떠나면 너를 못 보겠구나. 전박이는 끼룩끼룩 울며 그녀의 손등을 부리로 톡톡 쪼아댔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듯 했지요. 미안하다, 전박아. 정말 미안하다. 수님은 갈매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옥분 할머니가 들어왔지요. 손에 굴 까는 칼을 든 채였습니다. 백발이 흐트러져 있었지요. 아가, 마을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구나. 그 박첨지 놈이 단단히 굳혀 놓았어. 옥분 할머니는 수님의 옆에 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수님의 손을 잡았지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야,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 내가 살렸다는 그 사내 말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빛이 형형했지요. 내가 그날 새벽 그 사내를 보았다. 내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그래서 가만히 따라가 봤지. 할머니가요? 간 너머에 한양 양반의 도포 자락이 살짝 보이더구나. 거지 차림 안에 비단옷이 숨겨져 있었어. 그 사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윤지원이라 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었다는 것은 기억했지만 비단옷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몰랐지요. 할머니,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모른다. 다만 짐작은 가는 것이 있다. 요즘 충청 일대에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한다고. 수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지요. 자기가 살린 사람이 어사라니 너무 큰 상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분이 어찌 거지 차림으로 갯벌에 떠밀려 오셨겠습니까? 아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지. 너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도 살렸다. 그게 진짜 선함이야. 옥분 할머니는 수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아침 떠나거라. 그러나 마음만은 떳떳해라. 너는 사람을 살렸고 그건 죽어도 깎이지 않는 공이다. 수님은 옥분 할머니의 가슴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전박이는 창가에서 끼룩끼룩 울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갯골 마을을 덮었습니다. 수님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시댁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지요. 시아버지 차주팔이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시누이 분다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지요. 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님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졌지요. 인연이 끝까지 뻔뻔하구나. 어디서 절은? 수님은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그녀를 구경했지요.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됐어. 그런 환양녀는 마을에 둘 수 없지. 불쌍한 척하더니 본색이 드러났구먼. 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갯골 포구 쪽에서 갑자기 큰 술렁임이 일어났지요. 저게 뭐냐? 세상에 저런 큰 배가 어디서 왔지?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포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한 척의 거대한 배가 갯골 포구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한양에서나 볼 법한 관선이었습니다. 뱃머리에 푸른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지요. 그 깃발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명사신 펑밍스천. 임금의 명을 받든 신하의 깃발이었습니다. 세상에 복명사신이라니. 한양에서 큰 어른이 오신 거야. 배가 갯골 포구에 닿자 늠름한 관졸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비단 도포 차림의 양반이 천천히 발을 디뎠지요. 햇빛이 안개를 뚫고 내리쬐자 그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키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 형형한 눈빛에 위엄 있는 인상, 42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었지요. 수님은 멈춰 섰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지요. 그 얼굴, 그 눈빛,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름 동안 미음을 떠먹이며 살려낸 그 사내였지요. 세상에, 윤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갯벌에서 봤던 거지 차림의 그가 아니었지요. 한양 좌이정 윤대감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명사신 깃발 앞에 자기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지요. 시아버지 차주팔도 시누이 분단도 박첨지도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윤대감은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이 사방을 살피더니 한 사람에게 멈췄지요. 마을 어귀에 보따리를 들고 선 스님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양 좌의정의 도포 자락을 쓸며 깊이 허리를 굽혔지요. 낭자, 이 윤지원이 그날의 은혜를 갚으러 왔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마을 마당 한가운데 임시 좌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윤대감이 한가운데 앉고 관졸들이 사방을 둘러쌌지요. 객골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대감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금의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였지요. 내 임금의 밀명을 받들어 충청 일대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하던 중 풍랑을 만나 갯벌에 떠밀렸소이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나를 살렸소. 그 여인이 누구냐 묻거든 갯골 마을의 차씨가 죽은 며느리 수님이라 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 차주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내가 보름을 그 여인의 외딴 집에서 머물렀소. 죽어가던 나를 미음으로 살려내고 죽은 남편의 헌 옷을 입혀준 사람이요. 그 여인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도 사람을 살렸고 내가 떠난 뒤로도 단 한 번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소. 윤대감은 시아버지 차주팔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 여인을 마을에서 내쫓는다 했소. 외간 남자를 들였다고. 자, 묻겠소. 누가 그 결정을 내렸소? 시아버지 차주팔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박첨지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 어른, 저희가 몰랐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는 그저 닥치라. 윤대감의 호통이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박첨지가 흙바닥에 코를 박았지요. 마을 어른이라는 자가 진실을 살피지도 않고 사람을 내쫓는 결정을 내렸느냐. 게다가 며느리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들었다. 사실인가? 차주팔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분단은 어느 틈에 사라지려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관졸들이 양옆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장 박첨지와 차주팔, 차분단 셋을 결박하라. 부녀 한 사람을 모함하여 마을에서 내쫓고 재산을 갈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다스리겠다. 관졸들이 세 사람을 결박했습니다. 박첨지는 오줌을 지렸고 차주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분단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윤대감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을 내렸지요. 보령현감 또한 흉년에 구휼미를 풀지 않아 백성을 굶겨 죽인 죄가 있다. 다른 관조를 보내 잡아 오너라. 이번 길에 충청 일대의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한양으로 끌고 갈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윤대감은 천천히 일어나 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보따리를 든 채 서 있었지요. 그 작은 보따리,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낭자.
윤대감이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깊은 눈매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대감 어른, 정말로 그분이셨군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소. 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저 죽어가시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마음이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들었소. 낭자의 살아감이 한양 좌이정의 목숨을 살렸소. 수님은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윤대감은 그녀의 두 손을 잡았지요. 낭자,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소. 내가 그대를 양녀로 맞이하겠소. 좌이정 윤문의 양녀로서 한양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숨을 멈췄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대감 어른, 저는 그저 미천한 갯골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낭자가 미천하다면 이 윤지원도 미천하오. 갯벌에서 죽어가던 거지였으니 말이오. 윤대감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를 가리켰지요. 저 할머니께서도 함께 모시고 가겠소. 한양 윤문의 어른으로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하겠소. 옥분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대감 어른, 저는 갯골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한양은 무슨. 할머니, 갈매기 한 마리와 함께 가십시다. 낭자의 전박이 말이오. 윤대감이 손짓하자 어디선가 끼룩끼룩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전박이가 윤대감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이 갈매기가 그날 갯벌에서 나를 살렸소. 낭자에게 나를 발견하게 한 것도 이 녀석이요. 한양으로 데려가 평생 보살피겠소.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전박이가 그녀의 어깨로 옮겨 앉아 부리로 손등을 톡톡 쪼아댔지요. 마치 함께 가자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가자. 너에게 새 길이 열렸다.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운명을 부른다더니 정말이었구나. 수님은 옥분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 앞에 다시 깊이 절을 했지요. 대감 어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충청도 보령갯골 마을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갯벌을 거닐던 노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에 비녀 하나만 꽂은 모습이 옛 기억과 똑 닮아 있었지요. 할머니, 여기가 진짜 거기예요. 진짜 거기예요? 그래, 우리 아가. 여기가 할미가 어렸을 때 살던 갯골이란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갯벌 끝, 저곳에서 한 사람을 살려내었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노부인이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양 좌이정 윤문의 양녀가 된 수님은 이듬해 윤대감의 멀쩡한 친척 도령과 정식으로 혼인하여 아들 둘에 손녀 하나를 보았지요. 갯골 마을은 윤대감의 사후 그녀가 매년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었어도 손은 여전히 직접 밥을 짓고 굴을 까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전박이는요? 전박이는 한양에서 15해를 더 살다가 하늘로 갔단다. 임종 때 할미 어깨 위에 마지막으로 앉아 끼룩끼룩 한 번 울고 갔지. 수님은 손녀와 함께 갯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옛날 윤대감을 발견했던 그 자리였지요. 그곳에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직접 글을 쓰고 세운 비석이었지요. 작은 친절이 큰 운명을 부른다. 윤지원.
수님은 비석을 한참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지요. 아가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단다. 평생 그 말을 기억하렴. 손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끼룩끼룩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쪽 날개에 검은 점이 박힌 어린 갈매기 한 마리가 그들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점박이의 손잡벌 되는 녀석이었지요. 수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갯벌 위로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충청도 보령갯벌의 한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폭풍 치는 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작은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다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부르는 것은 결국 평소의 마음 씀씀이가 아닐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떤 큰 운명을 부를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